자, 학습지 7호 볼게요. 우리가 학습지 6호에서는요, 정수, 유리수의 개념을 새로 배웠었어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수는 자연수였는데 음의 부호, 양의 부호를 붙임으로써 정수라는 새로운 수 체계를 확장했어요.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요, 자연수에서 분수 표현을 이용하고 그리고 부호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수를 다시 확장시켰어요? 유리수로 수를 확장시켰어요. 근데 이 유리수는 정수는 유리수였어요. 왜냐면 정수는 분수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수는 우리가 확장시킨 정수라는 수를 포함하고 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수의 체계를 점점 확장시켜 나갔었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 배운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이번에는 판단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우선 대소관계를 판단하기 이전에 수직선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자, 수직선은 사실 그 단어 자체에서 오는 의미가 있잖아요. 수직선, 수를 직선에 위에 표현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한번 납담을 해볼게요. 자, 이 수직선을 할 때는 얘들아, 양 끝에 반드시 이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정확히 표시해줘야 돼요. 그리고요, 기준이 되는 점을 이렇게 잡고 이 점을 O라고 할게요. 이 기준이 되는 점을 숫자 0을 부여해주고요. 그리고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0의 오른쪽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수를 적어주면 돼요. 반대로 부호를 기준으로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다른 부호를 이용해서 썼죠. 플러스 기호, 마이너스 기호를 썼죠. 그래서 반대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수를 대응시킨 직선을 우리는 수직선이라고 하고요. 기준이 되는 점 O를 우리는 원점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어떤 의미를 한번 더 보면 좋겠냐면 수를 직선 위에 나타냈어요. 어떤 수를 직선 위에 나타냈다는 거는 얘들아, 너네가 1차원 표현을 했다는 거야. 1차원의 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2학기 들어가기 전에 수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기도 해요. 그거는 수를 평면 위에, 즉 2차원상에 나타냈다는 뜻이에요. 숫자 2개를 걔는 평면 위에 나타내요. 숫자 3개를 이제 이번에는 공간상에 나타내는데 그거는 이제 3차원,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를 1차원상에다가 표현한 거고 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예요. 됐어요? 자, 2번 얘들아, 제대로 잘 봐야 되는데 선생님 설명을 못 치면 오개념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1번을 보면 모든 정수는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쵸? 일정한 거리만큼 찍어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는 일단 유리수가 전부잖아요. 이 유리수를 수직선 위에 대응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볼 건데요. 원점이 이렇게 O가 있고요. 자, 여기가 조금 넓게 써볼게요. 넓게 쓰는 건 상관이 없어. 크기만 일정하게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1 반대편에도 이렇게 해줄게요. 자, 모든 유리수는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분의 1 한번 볼게요. 플러스 2분의 1은 우선 0과 1 사이에 있는 수예요. 그죠? 그리고 이 수를 의미를 보면 2등분했을 때 첫 번째, 즉 이 중간에 있는 이 수를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2분의 5. 2분의 5는요, 너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대분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숫자 2에다가 2분의 1만큼 더 간 거예요. 그래서 2와 3 사이에 있고요. 여기서 2등분, 즉 2등분 했을 때 중심에 있는 숫자예요. 자, 2등분은 쉬우니까 3등분 한번 해볼게요. 3등분. 예를 들어서 3분의 7을 찍고 싶어요. 플러스 3분의 7. 플러스 3분의 7은 대분수로 나타내면 플러스 2의 3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면
2가 겹치니까 다르게 해볼게요. 3분의 10 해볼게요. 3분의 10. 3분의 10은요. 대분수로 나타내면 플러스 3의 3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3과 4 사이에 있는 숫자고요. 세등분을 했을 때 첫 번째로 있는 이 점에 찍히는 거예요. 3분의 10이요. 자, 이번에는 음수 한번 해볼게요. 음수. 마이너스 3분의 4 한번 볼게요. 자, 부호는 그대로 두고 오고요. 3분의 4만 대분수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보면 1의 3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마이너스 1이니까 이번에는 이 마이너스 1과 이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거고, 세등분을 했을 때 이 마이너스 1에서 첫 번째로 있는 여기에 찍히는 거예요. 즉,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2분의 5. 오늘 좀 판단하기가 좀 힘드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볼게요. 얘는 부호는 그대로 마이너스 주고 그대로 대분수로 바꿨으면 마이너스 2의 3분의 2죠. 그쵸?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를 일단 찍어요, 얘들아. 마이너스 2를 먼저 찍고요.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세등분을 해서 두 번째에 있는 숫자에 해당돼요. 즉 이게 마이너스 3분의 8에 해당되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설명하느라고 선생님이 좀 지저분하게 썼는데 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잘 이해해야 돼요. 모든 요리수는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요, 자, 이 문장. 수직선 위의 모든 점은요, 대응하는 유리수가 있다? 이 문장은 얘들아, 틀린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 자, 이거 다 지우고 한번 다시 볼게요. 다시. 자, 모든 수는 우리가 수직선 위에, 모든 요리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었어. 아까 계속 예시를 통해서 확인했었죠. 근데 수직선 위의 모든 점은 대응하는 유리수가 있다는 거는요. 자, 예를 들어서 파이 같은 게 있어요, 얘들아. 파이는요,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지만 요리수 형태. 요리수가 뭐였냐면 얘들아, 분모 분자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고 앞에 부호가 붙지. 양의 부호가 붙던지 음의 부호가 붙던지. 근데 파이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 즉 요리수는 파이는 수직선이 있는 수긴 해. 근데 대응하는 유리수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파이라는 점이 찍혔을 때 얘들아, 파이는 3.1 얼마잖아요. 3과 4 사이에는 수긴 해. 근데 이 파이에 대응하는 유리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수는 유리수가 전부가 아님을 의미해. 그치?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수는 유리수가 아님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수의 존재성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말인 거야. 즉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대응하는 유리수가 있단 말은 틀린 말이고요. 수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유리수가 아님이 있다는 거는 유리수가 아닌 다른 수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직선이란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지만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대응하는 유리수가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다른 수의 존재성을 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배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목표는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 대소관계를 아직 배우기 전에 우리가 개념 하나만 잡고 갈게요. 자, 수직선 위에서 원점 O, 원점과 원점을 나타내는 수, 원점에 대응하는 수는 뭐예요? 0이에요. 원점과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 사이의 거리, 얘들아, 거리를 그 수의 절대값이라고 해요. 선행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요.
일단 계속 해볼게. 이걸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선행한 학생들이 하는 많은 실수가 절대값 플러스 2는요. 그냥 부호를 떼는 거라고 생각해. 즉 절대값 마이너스 2는 2인데 부호를 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수직선상에서요. 절대값이라는 거는 원점과 그 수에 대응하는 점 사이 거리를 의미해요. 즉 플러스 2와 원점 0과 사이 거리는 즉 절대값은 2인 거예요. 마이너스 2와 0 사이의 거리는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2인 거예요. 단순히 기호를 떼서 절대값이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이 0의 절대값, 원점 5의 절대값은 0이에요.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0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것을 찾고 틀린 것을 설명에 바르게 한번 고쳐볼 건데요. 수의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거리니까. 일단 거리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원점 5의 절대값은 0이니까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에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유리수는 1과 마이너스 2다. 무슨 소리죠? 절대값이 가장 작은 유리수는 사실 너는 찾을 수 없어. 자, 예를 들어서 3분의 1 보다 작은 유리수, 절대값이 작은 유리수 5분의 1 더 작은 것 7분의 1 계속 작게 만들 수 있거든. 절대값이 가장 작은 유리수는 너네는 찾을 수 없어요. 구할 수 없어요. 자, 절대값이 2 이하인 정수는 4개이다. 틀렸죠? 왜냐면요. 절대값이 2 이하는 한번 볼게. 거리가 2 이하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되고요. 마이너스 1 되고요. 0 되고요. 1 되고요. 2 되고요. 총 5개예요. 됐어요? 절대값이 4인 수는 플러스 4이다. 자, 헷갈리지 마세요. 플러스 4의 절대값은 4가 맞아요. 근데 절대값이 4인 수는 플러스 4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4도 존재합니다. 틀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야 우리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 수의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수직선을 왜 배웠냐면 수직선과 절대값을 왜 배웠냐면 궁극적으로는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배웠다고 이 순서대로 배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항상 대소관계는요. 수직선을 보면 그 정답을 알 수 있어. 수직선의 오른쪽에 있는 유리수가 왼쪽에 있는 유리수보다 항상 커요. 자, 헷갈리면 수직선을 그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양수고요. 왼쪽이 음수죠. 그래서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직선 한번 표현해 볼게요.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는 거죠. 자, 양수끼리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양수끼리.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양수끼리의 크기 비교를 할 때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음수 한번 볼게요. 음수 반대편. 반대편은 오른쪽에 있는 수일수록 절대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음수끼리의 크기 비교를 할 때는요.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큰 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의 대소관계를 부등호를 나타내서 한번 표현해 볼 건데요. 자, 얘들아, 부등호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에 해당하고 얘는 등호예요. 얘는 A는 2와 같다라는 등호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너네가 사실 2번, 3번은 초등학교 때 배웠어. 어떤 의미를 가져? 숫자 A는 플러스 2보다 크다. 그쵸? 숫자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의미예요. 자, 새롭게 배울 개념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짝대기 표현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4번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숫자 A는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도
된다. 즉 a는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의미고요. 5번은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이렇게 같이 쓸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고로 연결해서 써주면 돼.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오늘 수를 1차원상에 표현하는 법, 즉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걸 배웠었어요. 그죠? 이 수직선은 수를 대응시킨 직선이라고 하고 그 기준이 되는 점 O를 원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확장시킨 수의 체계 중에 가장 큰 거, 이 유리수는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대응하는 유리수가 있는 건 아니었어. 얘는 우리가 그러면 유리수보다 더 큰 수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멘트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절대값의 개념을 확립했어요. 절대값이라는 거는 원점과 어떤 수에 대응하는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기호까지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알아봤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유리수, 우리가 확장시킨 가장 큰 수체계인 유리수의 대소비교를 했었는데요. 이 대소비교를 위해서 결국 수직선과 절대값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선생님이. 수직선상에서 대소비교를 내가 헷갈리면 항상 수직선만 생각하면 돼요.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무조건 큰 거예요. 두 수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기준이 되는 원점 O에서 오른쪽이 양수고 왼쪽이 음수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음수보다 큰 거고요. 양수만 놓고 비교했을 때 오른쪽으로 봤더니 점점 절대값이 커지더라. 그래서 두 양수끼리의 비교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큰 거고, 음수,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을 놓고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절대값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음수끼리의 비교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더 큰 수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등호를 이용해서 수의 대소관계를 나타냈었는데요. 우리는 작다, 크다 정도는 초등학교 때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작거나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또는 크거나 같다 라는 거를 부등호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쵸? 그리고 부등호를 양옆에 써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배워봤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얘들아 우리가 배운 유리수의 연산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